자, 이번 시간에는 대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 형태는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 말고 일반거래 형태하고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일반거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역회사에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역 방식 등 이것들이 다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계좌 외를 추적했을 때 외화 거래 추적이 가능한 클리어한 거래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건전한 무역 방식들은 다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특정 거래 형태는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특정 거래 형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특정하다, 뭔가 나쁜 의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속이는 무역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불법적인 외화 거래를 한다든지 외화 도피를 한다든지 또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무역의 형태를 특정거래 형태 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활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무역의 방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거래 형태 수출이라고 해놓은 거지, 특정거래 형태 수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면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나오죠. 사실은 두 개의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체자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출하는 사람 입장이면 같은 케이스인데 위탁 판매라 부르고, 우리가 수입업자 입장이 되면 수탁 판매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당해 거래는, 자,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자가 있는 경우에 실제 수입국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출자가 시장을 공략하고 싶어도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수입국에 보니까 수입업자 중에 그 상당히 그 자국 내에서 유통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상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출국에서 그 상인을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사장님, 저희가 물품을 무한으로, 지금 현재 돈 받지 않고 무한으로 물건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사께서 판매를 해보시고 판매가 되어진다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차후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대금 결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그 위치로 본다면, 갑과 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수입업자가 월등한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되겠죠. 수출자가 제발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남는 거 있으면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뒤에 전량 회수해 가겠습니다. 제발 저희 물건 좀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수출자가 부탁을 할 때, 그래서 수출자가 부탁을 할 때 위탁 판매 수출이에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탁 판매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같은 건데, 이제 당사자가 수출자나 수입자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 4번도 마찬가지고 5, 6번도 마찬가지예요. 다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위탁 가공무역, 수탁 가공무역. 부탁을 하는 사람이냐, 부탁을 받고 제조 생산하는 사람 입장이냐에 따라서 위탁 가공이라 부르냐, 수탁 가공이라 불러요. 자, 우리가 해외에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원자재는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물건을 좀 만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제3국으로 보내줘, 아니면은 만들어서 나에게 다시 줄래? 라고 해서 가공을 맡기는 거, 그게 위탁 가공 무역이에요. 여러분이 제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조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탁 가공 무역이 돼요. 상대적 입장이죠. 마찬가지 5번 6번도 마찬가지예요. 임대 수출, 임차 수입. 자, 주로 임대 수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비의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용 중장비.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건설용 중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나갈 때 한 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몇백 대, 몇천 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일정한 기간별로, 뭐 분기별로 받을 수도 있고 매월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씩 우리가 그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렌탈하는 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렌탈하는 거 똑같은 걸 개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면은 임대 수출, 빌리는 사람 입장이면은 임차 수입이 되는 겁니다. 건설용 중장비의 경우에 많이 사용돼요.
자, 연계무역은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연계무역 상당히 복잡한 거였죠. 그리고 연계무역의 경우에는 특수한 신용장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불공정 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특정거래 형태로 보는 겁니다. 특정거래 형태. 앞에 중개무역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외에 베트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본사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수출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는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대금 결제를 받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물품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외에 베트남 공장에 있고 베트남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할 것 같으면 대금 결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실제 물건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나가야 돼요. 요걸 우리가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리가 수입을 할 겁니다. 근데 대금 결제는 우리가 직접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원자재 대금을 납품을 해요. 결제를 해줍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외 공장에서 원자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돈의 흐름하고 지금 물품의 흐름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제3국에 있는 우리의 공장에서 물건을 수출하면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수입을 할 건데 대금 결제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국가로 결제 대금을 보내줬습니다. 물건은 제3국에 있는 우리나라 현지 공장에서 원자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현지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불러요. 역시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특정 거래 형태 수출 11개가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이 자체는 클리어한 거래고 정상적인 방식이고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무역의 형태입니다만은 항상 나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머리를 안 좋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부정부패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역업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가 특정한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도 선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특정 거래 형태 수출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놨지만 지금 현재 특정 거래 형태 수출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갖추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한 수출입. 이거는 무한 수출하고 무한 수입을 합쳐 놓은 거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대금 결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도 대금 결제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화 결제라는 것 자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게 될 때 무한 수출, 무한 수입 합쳐서 무한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증여예요. 증여, 무상 증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무한 수출입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도식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이동 방향 제3자가 개입되느냐, 생산 방식이냐, 판매 방식이냐, 임대차 방식이냐, 연계무역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무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무역의 형태는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해요.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저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형태예요. 방산이라는 거. 그리고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지는 정부 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끼어서 진행을 하지만 정부 간 계약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계약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때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상호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게 되고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은 상대방을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행하고 간섭은 적용이 되어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문헌을 남겼을 경우에는 그 문헌에 있는 문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리고 상호 지켜야 되는 의무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죠.
보통 계약서 같은 거 교과서 샘플 같은 데 보면 한 장 정도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계약서는 우리가 소액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는 30년, 40년, 3대 60년간 거래를 해서 상호 신뢰관계가 두터워졌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조선선박 수주 계약서는 많이 나오면 600장, 1000장, 1500장짜리 나와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 자체가 계약서 내용이 들어가요. 방산 수출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1조 2천억짜리 잠수함 세대 수출할 겁니다. 단장짜리 계약서 말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 대학 교재 같은 데서는 계약서 샘플 넣어서 단장짜리 계약서를 집어넣어놨어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계약서 한 장짜리로 쓰는 게 당연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거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거래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으로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다성에 젖어지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전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기계류 역시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렵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기계류는 그 실제로 공업 규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크게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라든지 그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어렵다 낫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계약은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중요하지 않는 계약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계약서 한 장을 쓰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는 한 장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데서도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계약서 한 장밖에 안 넣어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짜리 계약서도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몇 장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라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거래 형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역 관련 각종 자격증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뭐 논술형 시험 문제든 객관식 시험 문제든 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연계무역 같은 경우 있죠. 카운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 연계무역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당히 그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지는 거래 형태 중에 한 개예요. 자, 이번 강좌는 좀 짧았죠. 짧았는데 특정거래 형태 수출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